15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시작을 해서 지금 뭐 한 11년 차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아이폰인데 우리 회사가 애플이고 날 만들었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주는 급여가. 근데 그 아이폰이 나간다? 그럼 어떻겠어요, 애플에서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행사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남긴 댓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고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 당연히 많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다 알고 전지전능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뭐 초봉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 괜찮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일단 마이스 쪽으로 옮겨올 고민을 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초봉이 박봉인 거는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마이스 쪽 업계도 이 기획 쪽, 행사 기획 쪽도 나중에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계속 더 많은 돈을 쭉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되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2009년도에 일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15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시작을 해서 지금 뭐 한 11년 차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초봉은 박봉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지만 경력을 쌓아나가면서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걸 알려면 왜 마이스 쪽의 초봉이 박봉인지 그 이유와 자본주의를 대략적으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산업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마이스라는 말 말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이스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컨벤션 기획, 행사 기획 분야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이스 분야는 제가 뭐 다 알진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컨벤션 행사 기획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뭘로 돈을 버냐면 지식 서비스업입니다.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제공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 지식 서비스 제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고 어떤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일로 우리가 돈을 벌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행사 기획자가 제공하는 건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한 어떤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바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우리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길 나가다가 뭐 과자 하나 사 먹어도 과자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상품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기획력을, 이 지식 서비스를 일종의 상품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료보다는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는 산업구조 안에 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장비인 거예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행사기획업의 우리 쪽 일의 장점이자 단점이 묻어나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온전히 배운 기술이 회사라기보다는 나한테 축적이 되니까요. 물론 레퍼런스는 회사 거지만 그걸 한 자신한테 그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개인 입장에선 장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쨌든 박봉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듣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장이다, 행사 기획사의 사장이다, 그러면 사원 급여를 과연 많이 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고 했을 때 배우면서 일을 하는 사원에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최소 투입해서 최대 산출물을 내는 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인데 우린 투입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주고 조금 더 많이 일해 오면 제일 좋은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장인데 사원급여를 많이 안 주는 이유 두 번째는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이직률이 정말 높아요. 여러 이유죠. 이직하는 이유. 들어왔다가 인턴으로 들어와서 막 되게 막 인터컴 끼고
현장 지휘하고 막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막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과의 괴리감, 생각보다 힘들고 짜치는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거기서 현타 많이 오거든요. 이제 막 인터컴 끼고 막 정장 입고 일하는 거를 많이 상상하실 테지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뭐 작두지라는 거, 뭐 네임택, 명패, 뭐 이렇게 끌고 다니는 카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고, 여러분이 그 카트를 끌고 다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이제 겪게 될 건데, 그런 이유예요. 제가 겪은 바로 해도 인턴으로 매번 한 3, 4명이 들어오는데 6개월, 1년 지나면 뭐 한두 명 남고 2, 3년 지나면 한 명 정도 남거나 다 나가요. 이게 수순입니다. 맨날 그게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처음부터 급여를 많이 줄 수 있을까요? 딱 봐서 얘는 그래도 내가 계속 키워서 우리 회사의 어떤 무기로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사람으로 판단이 돼야 돈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그런 보상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요? 이제 사장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사장이라면 누구한테 급여를 많이 줄까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 업계에선 더더욱 그래요. 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예요. 사람이 돈을 버는 수단이고 장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뭐 솔루션이나 하나의 상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잘 키우고 잘 배운 직원이 결국 그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간다? 애플에서 아이폰 만들었는데 아이폰이 애플을 퇴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뭐 아이폰 정도 되는 사람은 몇 안 되겠죠. 내가 아이폰인데 우리 회사가 애플이고 날 만들었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주는 급여가. 이제 내가 아이폰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아이폰이 나간다? 그럼 어떻겠어요? 애플에서는. 이 순간부터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 순간부터 월급이 올라가고요. 그게 주기가 빠르면 3년. 근데 3년 솔직히 짧아요. 한 5년 정도가 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물론 여러분이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해서 그 회사의 어떤 무기가 될 가능성을 회사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사장님도 인지를 하고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월급이 올라가요. 당연한 논리고, 그리고 이 업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회사랑 딜이 가능해집니다. 돈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딜도 가능해져요. 입사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사원 대리까지는 사실은 연봉 협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깝습니다. 내 가치가 높아진 만큼 회사에 이제 이후에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순간 이 오면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요. 그만큼의 성과도 올리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 상황마다 다르지만 많이 눈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업계에서는 초봉은 박봉이지만 나중에 급여가 높아질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박봉을 받고 잘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회사의 무기가 되는 순간, 그때는 내가 회사를 나가는 게 이 회사에 엄청난 불편함을 안겨주겠죠. 그때부터 여러분은 딜도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하고 여러분의 월급도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업계는 잘 모르는데 일단 잠깐의 외도로 중간에 한 4년차 정도가 됐을 때 1년 정도 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약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초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 초봉이 5,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가 어쨌든 나는 다시 또 송충이 솔잎을 먹어야지 하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도 어마어마하게 회사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회사의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업은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은 아니죠.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마이스 행사기획업 쪽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없을 때 그 회사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힘든 정도가 내 몸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